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은 4순위와 이 A순위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5개월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개월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 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2B 순위와 3순위의 접수 가능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습니다.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기존 문호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취업 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처리 불가 상태로 발표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는데요.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의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몬트주 화이트 리버 정션에 거주하는 모센 마우다위는 어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무장한 사복 차림의 ICA 요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체포된 마우다위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마우다위의 법률 대리인은 모든 것이 계략이었다며 시민권 취득을 위한 면접이 끝날 무렵 기다리고 있던 IC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CBS가 입수한 청원서에 따르면 마우다위는 2014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서안지구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합법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다음 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마우다위는 작년 3월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마우다위가 버몬트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그의 구금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가족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무를 근거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휴스턴 대학의 한인 교수의 비자가 갑자기 취소돼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기 중 비자 취소를 통보받은 한인 교수는 진행하던 강의를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국 국적 교수의 비자가 갑작스럽게 취소돼 담당하던 수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휴스턴 크로니클 등 지역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부터 이 대학에서 수학 강의를 해온 전영선 박사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교수가 제 수업을 이어받게 됐다며 15일 수업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스턴대 대변인은 15일 최근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수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확인하고 다른 교수진이 유사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영선 박사의 비자 취소에 대한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게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엔 수십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댓글을 통해 전 박사를 지지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박사는 OPT 과정을 통해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H-1B 취업비자 발급 지원으로 다른 대학원에 등록해 F-1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맞춰 영사들과 이민 당국이 체류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SNS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비자 기일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국무부가 지난 11일 X를 통해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린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주요 대학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최근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수업이나 캠퍼스 생활에서도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이후 비자 취소 혹은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 연구자는 약 1000명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에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도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 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당초 어제부터 시행 예정이던 사회보장국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인 NPR은 리즈 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사회보장국 사기방지팀이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화 접수건의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예정했던 대면 서비스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반드시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실상 SSA의 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로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방지팀이 신속히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화 청구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계정에만 대면 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도 해당 방침은 최대 600만 명의 노인에게 약 45마일의 이동을 요구하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는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승리라며 이는 여론과 전국적 캠페인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다음 주 24일 마감됩니다. 선거 참여를 위해선 반드시 신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한국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김철환 뉴욕 재외선거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중앙선관위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선거관은 2021에서 2023년에 시카고 재외선거관을 맡았으며 최근엔 광주광역시 선관위 홍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해 주미 대사관, LA 총영사관 등 8곳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이달 24일 마감됩니다. 탄핵 전국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신고 신청 기간이 단 21일에 불과해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신청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뉴욕 총영사관 신규 등록자 수는 총 7,800명으로 과거 등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전 세계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 부재자 신고는 모두 12만 8,309명입니다.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은 총 30만 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 명이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했습니다. 21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5월 20에서 25일 각 공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한인 여성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 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 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